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된 거죠. 예. 지난주에 저하고 통화할 때 심우정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발표가 됐으면 그러니까요. 제가 정확성을 입증받았을 텐데 출연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네. 기획통. 조선일보에서는 온화한 기획통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요. 그 근무연이 좀 있으십니까, 의원님하고는? 심우정 검사. 예, 간접적으로 좀 있죠. 예. 어떤 분으로 기억하세요? 실력 있고 성실하고 네. 또 기획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부분들 행정 경험들도 많고 예. 여러 면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 검사인데 네. 이제 다만 이런 그 정치적 사안에서의 선택이라든가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금 얼마나 기대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다른 분들보다 기획통이기 때문에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수통이 올 거다, 특수 직계가 올 거다라는 이제 전망들도 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기획통을 선택한 이유 어디 있다고 좀 보세요? 아마 그 대통령과도 근무 인연이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신뢰도 그리고 또 아마 김주현 민정수석과의 좀 특별한 관계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주현 수석이 애지중지하는 후배다라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실제로 김주현 수석이 검찰 대검 기획과장 할 때 기획 담당 연구관을 했었다고 하고 그리고 검찰 인사 담당 일과 검사도 했다. 그러니까 인사, 기획 이런 것들 중심으로 했던 분인데 근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획과 검찰 안의 기획은 좀 다른 의미인 거죠. 그 기획의 의미라는 것이 외부에서 볼 때는 특별한 뭔가 국가안전기획부 그것처럼 국가의 대계를 꾸미는 것처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무 검찰에서 얘기하는 기획은 뭐라고 그럴까요? 좀 행정의 의미. 행정. 행정의 의미하고 좀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검 지청에서는 수사를 하는데 대검 법무부는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검찰의 앞날에 대한 설계라든가 또 행정적인 거라든가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행정과 일부 연구 기능을 합해서 그냥 기획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좀 제목이 너무 거창한 것에 비하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사실 과거에 소위 이제 추윤 갈등 당시에 윤 대통령 편에서 징계 강행 때 아예 법무부 기조실장 하면서 결제 라인에서 배제가 되기도 하고 그때부터 완벽한 친윤계로 고착됐다 이제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윤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한 이런 검사였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운명을 꼭 함께하려는 의도였다고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고 자체가 조금 보수적이고 좀 전통적인 검사 정신 여기에 좀 더 충실한 인물일 거라는 생각은 들죠. 검사들은 존중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존중하는 그런 스타일일 것이고 검사들만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제 좀 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할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도 예전에 평가해 주실 때 실력 있고 성실하고 아주 깍듯하고 일 잘하고 수사 잘하고 이런 검사였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이원석 검사의 태도를 보면 뭐 하는 거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고. 지금 실제로 신임 검사, 그러니까 신임 검찰총장이 오게 되면 이 김 여사 문제를 털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원석 총장이 그 문제는 또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도 사실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옛날 방식의 사고에 의하면 관행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그 신임 총장에게 이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예. 전임 총장이 예. 이것을 처리를 해주고 가는 것이 예. 일반적인 관행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처리 안 하고 갈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 일선에서는 봐주자고 하는데 예.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자존심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인사 패싱 당할 때, 예. 조사 패싱 당할 때 예. 전부 다 그 배제를 당했는데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해서 사표를 안 내고 지금까지 버텼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결론마저 오늘 일선에서 원하는 대로 예.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로 승인해주고 떠나면 본인은 아무것도 평가받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악평만 남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마 그걸 쉽게 동조해주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갈등이 생기고 예. 아마 본인 재직 중에 처리를 못하고 가는 사태도 예. 예상은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원석 총장 임기가 9월 15일인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명품백 사건, 이 두 사건에 대해서 9월 15일 이전까지는 결론 안 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 그 심우정 총장이 오자마자 이 사건부터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올 그런 수도 상황이 올 있겠네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네. 또 과거에 미덕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좀 네. 지켜지려면 이원석 총장이 마지막에 예. 뚝심을 좀 발휘하고 예. 자존심을 발휘해서 예. 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결정 이걸 내리게끔 좀 역할을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걸 당연히 기소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전주 역할에 불과했으면 네. 이건 이미 무혐의 처분을 했었을 겁니다. 예. 다른 사건 다 봐주는데 이것만 못 봐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 사건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부분들이 있고 하나하나 거래 행위마다 승인을 해줬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저걸 결정을 못했던 것인데 그것은 충분히 저는 뭐 공범 내지는 방조범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결정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조사를 부르지도 못하고 불려가서 짧게 조사한 걸 가지고 기소할 수 있을지 네. 그걸 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는 안 하려고 할 것 같고 예. 이원석 총장은 또 해라. 반대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심우정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해야 될 텐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과연 법치주의가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멈추느냐. 국민들이 다 보기에는 그 명품백 받는 게 너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행동이고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받았다가는 큰일 나고 지금 남해군수 같은 경우가 딱 걸려있는 상태인데 과연 법치주의를 수호할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이익을 수호할 건지 이 고민들이 심우정 검사의 그동안 보여줬던 그 모습 이것을 비춰보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사건에 있어서는 바로 그대로 정말 원칙적으로 헌법 정신에 따라서 공평하게 일을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현 정부의 특성을 생각하고 또 우리 심우정 차관의 그 어떤 보수성, 검찰 중심의 보수성 이걸 생각하면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두 개는 예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외로 할 거다. 예, 그것은 예외일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청와대가 생각하는 원칙일 수는 있겠지만 국민 보기에는 두 개에 대해서는 아마 그 국민의 기대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럼 야당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막 어마어마한 수사의 칼을 들이댈 것이고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한정 예. 보호해주는 어마어마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네.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그게 바로 어마어마한 것일 텐데 네.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예. 이제 출범하는 사람을 두고 네. 그런 평가를 한다는 것이 경험 녹기 전에 평가한다는 것이 미안하긴 하지만은 네. 그 대통령실의 그 특성, 정권의 네. 특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검찰 중심의 보수성이라는 게 어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가 가늠이 잘 안 돼가지고 검찰 혹은 실력자들에 대해서 막 다 봐주고 힘없는 평범한 약자들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하나하나를 두고 보면은 네. 그 바른 검사들이 많이 있죠. 예. 그리고 그 어떤 그 형사부 검사들 네. 지금 말없이 이러는 형사부 검사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네네. 특수부 검사, 정치 검사로 폄훼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걸 큰 틀에서 보면은 칭찬을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들, 아무리 본인들이 원칙을 지킨들 위에서 인력을 빼다가 특수사에다 투입을 하고 권한을 왜곡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다음에 그 형사부에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형사부가 이렇게 부실화되고 큰 틀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도 잘 국민한테 평가받을 수가 없는 이런 결론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정치 권력의 약한 모습, 네. 주로 그 운영진과 정치 검사들의 모습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검찰을 쥐고 흔드는 한 그 다수의 검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야근을 해도 평가받을 수 없는 이런 그 구조적인 한계 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안 된 거죠. 예. 그 검찰 구조개혁 관련해서 기소청과 중수청의 이제 그 분리 법안, 예. 그것도 이제 중요한 제도개혁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거 맞겠네요.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이거 안 되게 막을.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예. 제가 아까 네. 어떤 그 국민 다수의 뜻에 예, 부합하는 일을 하기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부분에 나설 인물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잘 지켜내는 것이 본인의 책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야권하고는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아무리 사람이 네. 좋고 인품이 괜찮은 사람이라도 예. 그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그렇군요. 그 의원님께서도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하셔야 될 텐데 심우정 시민총장 후보자에게 이것만은 좀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이제 금방 돼가지고 그 어떤 그 검찰을 그 특수 중심의 조직, 네. 직접 수사기관, 네. 특수 중심의 조직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 형사부 중심 조직, 인권 조직으로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고 그 네. 부분에 대한 의지만 분명하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제가 최대한 같이 뜻을 함께 해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14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그다음에 이제 도이치 파이낸셜 저가 매수 봐주기 의혹, 뭐 이런 등등인데 출석하지 않겠다. 김영철 검사도 이원석 총장도 다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김영철 검사 없는 김영철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가 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의 청문회가 진행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한계는 있을 겁니다. 네.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예.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 청문회가 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의혹을 제기했던 또 분들이 기자들도 참여를 하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 상대로 어떤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네. 그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혹시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또 확인해주고 네. 그래서 드러나는 걸 토대로 그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참석하는 증인들을 상대로라도 아무튼 그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뭐 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당 검사가 안 나오는 건 이거는 불법은 아닙니까?
그 검찰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 대상 본인은 그 증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검찰 측의 주장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 본인에 대한 청문회 성격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사건의 진상을 가리기 위한 사건 자체가 청문회 조사의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그 최고의 증인이 곧 그 후보 본인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 대상자 겸 증인의 위치 둘 다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증인 채택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나오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검사들도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안 나올 수 있겠네요. 나머지도 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짜 억울한 게 많고 내가 나가서 할 말이 많고 내가 이 얘기를 했었을 때 국민들이 신뢰를 해줄 가능성이 많다라고 믿는 검사들은 나오려고 하겠죠. 조직에서 나가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나가겠다고 할 걸로 보입니다. 이 지금 어쨌든 검사 탄핵과 관련돼서 국민적 관심도 높은데 당사자인 해당 검사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종의 김이 빠진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드네요. 그 하여간 지금 어쨌든 14일부터 시작해서 검사 탄핵 청문회는 이제 계속 진행이 좀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